불쾌한 발언입니다. 국채행정국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경기 흐름 관련 지수가 횡보하고 기업 심리지표가 반등하는 등 대외 여건 급락만 없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 저점 근방에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OECD와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나아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경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2017년 3분기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20년 상반기가 저점이라면 근본 하강 국면은 10 내지 11분기 동안 지속되어 평균적인 수축 기간인 6분기보다 길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수축이 되면 가계 신용을 확대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여 성장률 하강을 억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두 부분을 통한 성장률 제고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600조 원에 이르러 더 이상 개인 신용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을 기대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제교역이 축되고 있고 전통 제조업은 과잉 생산에 직면해 있어 기업의 투자 확대를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나머지 경제 주체인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IMF나 OECD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재정 투입마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의 불씨마저 꺼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2020년 예산은 다른 해에 비해 더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투입만으로 계속 성장을 유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민간 부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합니다. 규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하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나머지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3법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보안입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2020년 확장적 재정 예산 편성과 경제 활성화 입법에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경기 저점을 통과하여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민간 부분이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합니다.